저런 용광로다 보니까 저 굉장히 다이내믹한데요. 무지하게 다이내믹한데요. 아마 앞으로 대단할 겁니다. 폴란드랑 딱 손 만들어지고 제가 말한 제트벨트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련 공산주의 역사에서요. 우크라와 우크라 인접 지역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혁명 시기 트리오 저 왼쪽 줄에 연달아 맨 왼쪽서부터 3명이거든요. 레닌, 마르토프, 트로츠키인데 레닌은 우크라 출신은 아니지만 우크라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는 볼가강 하류의 타타르 공화국 근처 사람이에요. 그 레닌은 저기 할아버지인가가 타타르인이었죠. 예. 그래서 타타르인과 유대인이 섞인 피예요. 레닌은.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가 마르토프인데 저기는 우크라이나 출신이죠. 그 다음에 거기 오데사인가 출신일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세 번째가 그 악명 높은 트로츠키인데 저기는 크리이운가 해갖고 저기 그 젤렌스키 고향하고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왼쪽 줄에 맨 오른쪽 저 스탈린은 우크라 사람은 아니지만 우크라에서 바다 건너 있는 우크라 옆 동네인 조지아 사람이에요. 요번에 우크라에도 조지아 출신들이 많이 그 의용병으로 참여하고 있죠. 아랫줄로 내려면 후르시초프, 저기는 러시아, 우크라랑 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국경에서 태어난 러시아계인데 자라서 생활하기를 우크라에서 자라서 우크라에서 생활했고 우크라에서 공산당 활동을 했어요. 어디서 자랐냐? 도네츠크에서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랫줄에서 두 번째가 후르시초프 다음에 장기 집권했던 브레즈네프인데 저 브레즈네프 역시도 젤렌스키랑 비슷하게 크리이우 그 인근 지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 저 사람이 저 안드로포프인데 짧게 했죠. 10몇 개월인가 아마 집권했었을 거예요. 예, 안드로포프는 우크라 사람은 아니지만 동코사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코사크 지역 근처에 그러니까 소치 뭐 이런데 우리 저기 어디야 동계올림픽 했던 그러니까 우크라에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아조프에 건너서 저기 노보시비르스크 근처.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맨 오른쪽에 저기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바초프 저기는 뭐 우리는 흔히 알기로 레닌그라드 다시 말하면 페테르부르크 출신이라고 알잖아요. 페테르부르크 출신입니다. 근데 집안이 우크라 출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르바초프의 억양이 우크라 사람의 억양과 비슷한 데가 있어가지고 저 고르바초프 당대에도 사람들이 우크라 사람하고 놀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 러시아 즉 모스크바는 원래 아시아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하냐? 제가 엄청 존경하는 이 동유럽 특히 우크라이나 역사의 세계적인 권위자 티모시 스나이더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일대 교수죠. 이 사람이 쓴 그 블라드랜드 피해 젖은 땅.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모스크바가 몽골 지배와 몽골 영향이 강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가 나중에 힘을 잡고 18세기 초에 스스로 유럽을 자처하며 유럽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럽이야라고 얘기를 하려니까 우리는 동슬라브고 그 전부터 여기 우크라에 들어와 있는 그 유럽 문화나 문명을 우리가 쭉 영향을 받아서 흡수한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스토리가 즉 자기 자신이 유럽이라고 주장할 때의 연결고리가 우크라이나 키예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는 겹방살림이 되고 우크라가 이제 종가가 되잖아. 그건 싫거든. 그러니까 내가 종가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크라는 죽여야겠어. 우크라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티모시 스나이더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야 너희가 언제부터 유럽이었어? 옛날부터 우크라 통해서 다 유럽 문물 받아들였어. 해서 우크라가 중요한 통로였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하는 순간 자기의 존재가 부정당하니까 이게 우크라를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이 이상한
그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러시아의 정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역시 티모시 스나이더 통찰 대단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자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이 증상일 거다. 다시 말하자면 야요이, 예, 약 2300년 전에서 한 1300년, 1700년 전까지 한 600년에 걸쳐서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사람들이 한자, 쌀 농사, 겨울밀 농사, 겨울보리 농사, 철기 이런 걸 가지고 그 고픈 시대, 나라 시대 고픈 시대를 만들고 그게 일본의 틀이 됐다가 이쪽에서 삼국 통일이 일어나니까 쇼크를 먹고 자기를 반도로부터 단절시키면서 국가신앙 체계, 신토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가 서기 700년경이거든요. 딱 삼국통일 직후예요. 그거를 속 시원하게 그냥 일반론으로 딱 정리해 놓고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깨끗하게 딱 결정이 되는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한반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발목이 잡히니까 그 한반도에 대해서 그 전에 전통시대 때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고려 때까지는 계속해서 노략질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일으켰고 뭐 그 다음에 또 사기쳐가지고 또 합병도 하고 뭐 그 아무튼간에 그런 거랑 또 과거랑 엮여 있으니까 그걸 자기 과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의외로 설명 못해요. 일본이 과거를 다 알면서 설명을 안 해. 그걸 설명을 하게 되면 흑역사라 그럴까? 그런 복잡한 한반도의 관계사가 드러나니까. 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의 말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완전히 망조 들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숄츠 혼자 혹은 그 소속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쩌면 독일인의 정치 문화에 뭔가 좀 야릇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아마도 2차 대전의 나치의 발작과 패배와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잘 관찰해야 된다. 한 2분 되는 동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나치가 등장할 때 사람들과 열광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렇게 그 당시에 열광을 하고 전쟁까지 벌였는데 비참하게 패배하고 났을 때에 가졌던 암담함과 좌절감, 여러 가지 회한, 이게 대물림을 해가지고 지금도 뭔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다 사람입니다. 네, 뭐라고 영어로 떠들지만 뭐 그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 분위기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중에너지에 바탕한 대중운동이었던 거예요. 나치라는 게. 그러니까 살벌한 거죠. 더 살벌한 거죠. Global industrial power is limited to an army of only 100,000 men and loses territory. Hitler correctly diagnoses that the Germans are suffering a great deal of political. Hitler builds up his army. 저런 그 대중에너지에 바탕한 그 살벌한 대중운동이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전쟁으로 치달아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독일인들 뭐 한 10,000명 이상 자살했을 거예요. 그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그 전후 질서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살아남아서 뭔가 정치 문화가 대단히 꼬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숄츠의 그런 언행을 보면 저게 숄츠 한 명이나 숄츠가 소속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 깊은 근저에 뭔가 미국 주도하는 질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딴 생각하고 끊임없이 뒷구멍 파는 그런 거가 작동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해요. 그리고 옆에 나라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도 무의식 중에 그런 게 깔려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게 독일만큼 지독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마 독일처럼 지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직접 한번 보시죠. 예, 이제 그 11월 30일, 12월 1일에 걸쳐 가지고 베를린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모인 그러니까 그 안보회의, 베를린 안보 컨퍼런스, 베를린 시큐리티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 숄츠가 이제 그 토론 자리에서 우크라 침공 직전의 상태, 그 직전의 질서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전쟁 벌인 거 다 덮어주겠다 하는 거야. 면죄부 주고. 지금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 직전까지 이미 침공해서 2014년에 침공해서 점령하고 있던 돈바스와 크리미아에 대한 러시아 점령권 인정하고 그거 영토 할양하도록 하겠다. 이런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유럽 각국과 미국과 이런 데서 엄청난 지금 비판을 쳐드시고 계십니다. 너는 이번 전쟁에서 아무것도 안 배웠냐? 이때까지 싸운 게 그럼 애들 장난이었냐? 그럼 이게 그냥 말실수였냐? 아닙니다. 이것의 이 발언은 이제 연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회의 중에서 나온 패널 디스커션에서 나온 거기에 툭 튀어나온 거고 그 전에 딱 원고를 가지고 하는 연설에 있어요. 그 연설에 보면 으스스한 데가 있어요. 그 연설이 한 2분짜리인데 제가 이거를 번역이 정확한가 안 한가 여러 가지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어 번역이 잘 안 돼요. 예. 한번 직접 보십시오. Wir wissen, wer unsere Freunde und Partner in der Welt sind, und Norwegen ist einer der engsten davon. Und zugleich werden wir 그러니까 우리 보고 동맹이나 파트너가 누구라고 가르쳐줄 필요 없다. 우리 잘 안다. 그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dem zunehmenden Risiko einer neuen Blockbildung in der Welt aktiv entgegenwirken. 우리는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서 편가르기를 하는 행태에 대해 분연히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타겟팅해가지고 조여가는 그 구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Die Sicherheit und der Wohlstand unseres Landes beruht auf einer internationalen Ordnung, die Macht an Recht bindet, so wie es die Charta der Vereinten Nationen mit ihren Prinzipien tut. Um diese Prinzipien aber in einer multipolaren Welt zu erhalten, müssen wir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우리는 유엔 헌장이 규정한 바와 같은 그러한 규칙에 바탕한 또한 그러니까 힘이 정의의 귀속이 되는 정의에 복종하는 그러한 국제 질서를 우리는 원한다. 거기까지 말 맞지? 그런데 그러한 제대로 된 국제 질서는 다극 체제여야만 하고 우린 다극 체제를 지지한다는데 이 다극 체제 그러니까 멀티폴라 시스템은 누가 하는 말이냐? 시진핑과 푸틴이 얘기해요. 항상 말하면 그렇게 합니다. 둘은.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유니폴라 단극 체제 우리 싫습니다. 유니폴라 싫습니다.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 중심 단극 체제는 참된 국제 질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 들으면서 야, 이 자들 진짜 뺐다가구나. mit all den Ländern zusammenarbeiten, die bereit sind, für diese Ordnung einzutreten und sie weiterzuentwickeln. Wir werden unsere Beziehungen in der Welt daher immer zunächst auf Partnerschaft und Kooperation ausrichten.
Wer die regelbasierte internationale Ordnung aber stört oder sie zerstören will, so wie Putins Russland, der muss mit Deutschlands Widerstand rechnen. 네, 저게 이제 연설의 맨 마지막인데, 마지막인지 뭔지 클라이맥스도 없이 우물우물하다 끝내버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청중이라는 게 다 유럽에서 온 그 각국의 고위직들이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말 끝났나 보다 하고 한 2초 있다가 그 다음에 박수 툭툭툭툭 조금 쳐주는 소리가 나와요. 하여간에 뭔가 좀 웅큼하고, 음흥하고, 우물우물거리고, 저는 아주 밥맛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 12분, 10분 정도 연설에서 지금 이게 뭐 노르웨이와 독일 양자 간의 연설이 아닌데 양자 간의 회담이 아니라 유럽의 수십 개 나라가 모인 자리인데 계속해서 노르웨이를 계속 언급을 해요. 같이 가고 우리 좋은 동맹이고 이게 한 8번 나와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이제 노비게 이렇게 되거든요. 뭐 노비기시 그러니까 노르웨이적인 뭐 노르웨이의 뭐 그래서 노비게 이런 말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형용사형 혹은 명사형으로 있는 거 노르웨이지언인가 형용사형은 영어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노비게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만 찾아갖고 제가 8군데를 편집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웃겨요. 10분밖에 안 되는 연설인데. Auch über die norwegische, alle Norweger, mein Norwegisch jetzt nicht, Norwegen und die Niederlande, auch Norwegen darunter. Übung im Norwegischen, deutsche und norwegische Soldaten und Norwegen ist einer. 예. 이게 이제 유럽 수십 개 나라가 모인 자리인데 10분밖에 안 되는 연설에서 왜 노르웨이만 찾냐. 이게 왜 그러냐. 지금 노르웨이가 실제로는 저도 저 연설 듣다가 지금 유럽에 파는 노르웨이가 지금 틸팅 포인트구나. 노르웨이가 폴란드랑 좀 더 굳세게 손을 잡으면 판이 뒤집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흑표 그 전차에 대해서 노르웨이 그 참모총장인가가 전차 필요 없습니다. 아예 사지 마세요. 하고 비토났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그 레오파드에서 뇌물 먹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독일과 같은 저런 관점이라면 그 참모총장의 정치적 입장이 이거 러시아랑 계속해서 그 긴장 올려갈 일이 아니다. 다극 체제가 해야 되고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러랑 대립하는 그러한 국제 질서가 결코 유럽에 유리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만약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그 전차를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특히 그 전차가 한국제라는 건 더 마음에 안 들고 왜냐 한국은 지금 폴란드랑 손을 잡아 있는 데고 미국이랑 손을 잡아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쟤들 발 못 들이게 해야 돼 하고 이제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라면 숄츠 같은 관점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노르웨이는 폴란드랑 손을 많이 잡고 있어요. 한 달 전쯤 되죠. 노르웨이의 천연가스가 해저 가스관을 통해 폴란드로 들어가고 있고 또 그건 참모총장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노르웨이는 제가 보기에는 지정학적으로 폴란드와 함께 러시아에 대해서 분연히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노르웨이 그 땅이 그 콜라반도 맨위,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뒤쪽으로 혹이 나와 있는 거, 그걸 콜라반도라 그럽니다. 콜라반도 맨위에서 한 160km 정도 땅이 러시아랑 접경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북극해를 가지고 가장 많이 대립하고 있는 데가 노르웨이예요. 그러니까 북극해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북극해에서 러시아랑 다투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지정학적으로 폴란드랑 굳세게 손을 잡고 미국 쪽, 대한민국 쪽을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숄츠가 노르웨이가 그렇게 중요한 그 변곡점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해서 8번, 9번을 노르웨이를 부르짖는 거예요. 10분 연설하면서. 아이고 참 보고 있으면 참 안 됐어. 그게 그러나 이제 자 핀란드가 또 이제 한 국경을 한 1000km 러시아랑 맞닿고 있고 소련하고 핀란드가 2번 전쟁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 때까지 하면 3번 전쟁한 나라예요. 독립 때 1918년에 전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1939년에 전쟁했고, 그렇죠? 두 번 했구나, 두 번. 아니요, 그 전에, 그렇죠. 1939년 전쟁했고, 1941년인가에 또 전쟁했고, 3번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거의 목숨 내놓고 이제 러시아랑 싸워야 될 처지거든.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게 질러버리더라고. 이 핀란드의 젊은 여성 총리가. 한번 직접 보세요. I must be very honest, brutally honest with you. Europe isn't strong enough right now. We would be in trouble without the United States involving the war in Ukraine. The United States has given a lot of weapons, a lot of financial aid, a lot of humanitarian aid to Ukraine, and Europe isn't strong enough yet. And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are also building those capabilities when it comes to European defense industry, and making sure that we could cope in different kind of situations. 예,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당장 딱 가고 말해서 유럽 힘이 없어요. 미국 지원 받아야 돼요. 미국이랑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러시아 견딥니다. 아까 숄츠 입장이랑 완전히 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제트벨트의 머리에 해당하는 게 노르웨이와 핀란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이 이제 머리가 노르웨이, 목이 이제 그 핀란드하고 이제 발틱 삼국,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엉덩이까지, 예, 이제 우리 펠비스라, 그러니까 골반뼈까지 쫙 척추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이게 이제 그 폴란드랑 우크라이나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단지에 해당하는 게 이제 고관절 장단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흑해 카스피의 3개 국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아리 발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중앙아시아의 5나라. 네.